세상 어디에도 없는 방송, 하지만 알고 보면 쓸모있는 방송, 경인 기자회견. 자, 오늘은 어벤져스라 불릴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분들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도 이 거침없고 막힘없이 프리한 토크, 취재 뒷이야기 선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MC를 맡은 이관서입니다. 자, 오늘 진짜 든든한 분들이 나오셨어요. 앞에 너무 거창하게 소개했나요? 자, 오늘 처음으로 소개하는 두 기자분 나오셨거든요.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인천투데이의 이종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지난번에 장슐랭 기자 예. 왔다 가셨잖아요. 네네. 예. 오늘 너무 이미지가 다른데요? 아, 예.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아니, 인천투데이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얼굴이 나오신 것 같아요. 아, 악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미지가 너무 잘생겼어요. 다르지 않습니까? 스마트하고요. 예.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명찰에는 쫄보 기자로 돼 있는데요. 예. 왜 쫄보 기자로 표현하신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예. 그 재개발 지역 험악한 곳을 취재하러 갔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험악하신 분들 만나서 이렇게 좀 네. 주랭랑 친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때부터 이제 선배님들이 쫄보라고. 아.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회사 예. 카메라를 지키려고 뺏길까봐 이렇게 예. 도망친 알겠습니다. 건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한 분의 또 우리 어벤져스의 한 구성원이죠. 우리 홍일점으로 그 헬로우TV 이정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성 기자는 어떤 컨셉입니까? 네, 사실 기자 하면은 뭐 날카로운, 뭐 냉철한 이런 이미지가 보통 예. 많은데 사실 저는 이제 방송을 한 지 한 8년 차 정도 됐는데 항상 네. 마음가짐이 취재원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자. 네. 그 사람의 이제 마음, 때인 마음을 좀 들어주는 기자가 되자. 뭐 예. 이런 생각에서 이제 감성 기자 항상 좀 마음에 좀 아. 담고 다니는. 그 뭔가 마음에 지표입니다. 많이 담아두는 스타일이시군요. 예. 걱정됩니다 오늘. 역대 자기소개 중에서 저렇게 자기 얘기를 길게 하는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감동적이에요. 일단 감성 기자. 저는 왜 이렇게 좀 그 속이 오글거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많이 들어주는 감성 기자 이정아 기자 나오셨고요. 자, 오늘 또 어김없이 홍익 정경연구소에서 이도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경인 대변인, 네. 우리 지난번에 첫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에 이제 많이 이야기들 들으신 바가 있으세요? 네, 재밌게 봤다. 네. 그리고 뭐 그 알찬 정보를 유쾌하게 전달해서 네. 하면서 다들 이렇게 좋아하는 분위기가 네. 있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좋은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는요? 좋은 얘기 말고 이 카메라 각도가 이게 지금 제가 네. 배가 나오는 지금 각도여가지고 이게 좀 자연스럽고 좋은데요. 그래서 좀 배를 좀 집을 배에 힘주고 지금 이런, 너무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힘들게 그러지 자리를 마세요. 바꿔주세요. 저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토크하기에 앞서서 자, 준비하신 게 있죠? 오늘 토크 주제를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의 관련 주제. 이걸 좀 생각을 하면은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져요. 네. 하나이고 마스크 아니에요? 마스크? 요즘에 마스크 코로나19 때문에 줄여주는 거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알았어요. 아직 제가 말이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좀 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걸 생각을 하면은 네. 그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저는 오늘 이것 때문에 또 지각을 할 뻔했습니다. 무슨 얘기지? 집에 뭐 놓고 왔나? 화장? 아니요, 저는 안 하고도 옵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지각하는 거 저는 주로 화장도 있지만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잠깐 늦기도 하는데 뭐 네.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건 궁금하네요. 좀 아닌 네.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여기 나와서 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예. 차를 자가용 끌고 다니세요?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전 자차로 자차로? 네, 다닙니다. 그럼 뭐 교통난으로 늦게 온 거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네. 차가 뭐 엔진이 나가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산 지 얼마 안 돼서 아, 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그럼 이거 모르겠어요. 네. 제가 공개할까요? 알려주시죠. 예. 네, 바로 주차 대란입니다. 주차하다가 늦었다. 예. 너무 공감 가는데 네, 진짜. 네. 얼마나 주차가 어렵길래 지금 우리 같은 회사 다니잖아요. 예. 저는 주차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제가 어려우세요?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풀지 못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문제, 오늘 이야기의 주제로 한번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VCR 먼저 보시겠습니다. 부천시 중동의 한 골목길. 차량들이 도로 양쪽에 빼곡히 늘어서 있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운전자들이 길가에 차를 세워둔 겁니다. 인천시 등 상당수의 수도권 지자체들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골목을 가득 채운 자동차들.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이 길 양쪽에 차량을 주차한 겁니다. 특히 주택이 몰려있는 원도심의 경우 주차난은 더 심각한 상황. 자, 이 주차난 오늘 주제로 앞에 소개는 해드렸는데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정말 이 고민하고 풀지 못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종선 기자는 주차 경험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저는 뭐 이제 집 근처에서 겪었다기보다는 이제 어디 네. 이제 차를 끌고 나가면은 이제 주차할 곳이 없다 이러면 예. 이제 그때부터 좀 공황 상태가 오죠. 그래서 이제 예, 취재 갈 때. 네, 뭐 취재 갈 때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약속을 예. 나갈 때라든지 그래서 예. 보통은 대중교통 이용하려고 하는데 예. 아 좀 이게 뭐 딱지떼인 적도 있고, 예. 뭐 주차 기다리나 뭐 몇 시간 기다린 적도 있고 예. 많습니다. 아, 지금 뭐 공황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예. 쫄보에다가 공황 상태에다가 취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지금 좀 예. 걱정이 손발이 되는데요. 떨려요. 아니 왠지 주차도 매너 있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전혀 아닌가 보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정현 기자는 아까 회사 주차 말고 네. 또 겪었던 어려움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전 최근에 이제 주차 공간이 없어서 차를 이렇게 네. 꾸겨 넣다가 네. 차를 이- 어떻게 구겼어요? 이렇게 문을 쫙 긁고 지나갔어요, 벽에. 아, 상대방 차에 내 차에 내 차에. 제 차를 벽에. 아. 예,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저희는 사실 이제 취재를 다니면 보통 네. 이제 인천, 뭐 부천 뭐 네. 이런 지역으로 다니는데 다 이제 주차난이 좀 심각한 지역이다 보니까 예. 취재 현장에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장비도 있잖아요, 저희는. 네. 그럴 때 진짜 되게 고충을 많이 겪어요. 아. 예. 목적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주차를 못해서 취재를 정상적으로 좀 하기 어려웠던 네. 그런 네, 이야기를 그쵸. 하신 예. 것 같고 이도영 소장님은 주차 저도- 어려움 겪은 적 있으세요? 많이 있어요. 예. 어떻게 우리 부인천 방송 여기 녹화하러 와서도요. 제가 네. 여기 주차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이 있긴 한데 네. 어쩔 때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꽉 차 있을 때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인근에 있는 네. 빌라라든지 네. 주택에다가 대놓고 비행기 모드 해놨다가 녹화 끝나고 나가면은 예. 전화도 안 받는다. 뭐 당신 아. 누구냐. 뭐 여기까지는 뭐 양반이고요. 이거야 네. 뭐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예. 제가 이 기계식 주차장에 차를 대놨는데 예. 이게 열심히 넣다가 예. 이제 사고도 한 2번 났어요. 아. 뭐 뒷차가 나와서 제가 서 있었는데 이게 턴테이블 돌기 전에 차가 후진해서 한번 박은 적도 있었고요. 그 상태로 몽롱한 상태로 이렇게 저기 생방송을 한 적도 있었고. 예. 그러지 그러다가, 마시고요. 예. 여기 건너편에 네. 공영 주차장에 차 대고 좀 걸어오세요. 아, 그 너무 멀잖아요. 네. 예, 그래요. 아니 배도 좀 들어갈 수 있고 괜찮을 거라고 봐요. 얼마 안 돼요. 한 100m도 안 돼요. 주차 면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많은 다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다툼들 기억하세요? 직접 그럼요. 겪어보셨죠? 아, 우리 예. 제가 겪어보지는 않았고요. 네. 재작년이죠. 2018년도에 우리 뭐 인천이 한바탕 조명을 네. 전국적으로 받은 적이 있었죠. 송도에 아, 국제도시에서 그 어떤 예. 50대 여성이 예. 자기 차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니까는 예. 본드를 엄청 칠해서 주차 위반 예. 스티커를 예. 한 서너 장 붙여놨거든요. 예. 기억합니다. 거기에 그 화가 나가지고 네. 지하 주차장 지짐로 앞에다가 자기 차를 그렇죠. 4일 동안 대놓은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 뭐 사회적으로 큰 파장 조명을 받았었는데요. 네. 저는 뭐 장정 20명이 뭐 기다리다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막 네. 좀 출근해야 되는데 막아놨으니까 그걸 20명이 들어 올려가지고 인도에다 갖다 놓고 네. 네. 못 도망가게 예. 차를 앞에다 막고 뒤에다 막고 경계석 가지고 옆에다 막고 차에다 그랬죠. 체인까지 예. 달아놨던 예. 차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결국은 뭐 난 사과 안 한다. 뭐 예. 결과적으로는 뭐 경찰 예. 고발까지 하고 일반 교통 방해로 입건됐던 그렇죠. 아직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인천에서 생생해요. 발생했었죠. 이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라기보다는요. 사실 네. 그 인천 시청 앞에 옛날에 이제 주차장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인천 앳들이라고 이제 공원 광장을 바뀌었죠? 조성했잖아요. 네. 그래서 주차장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네. 사실 도시재생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 미관을 위해서도 근데 네. 사실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네. 이제 지시인 건 네. 알겠는데 네. 만약에 이제 뭐 자녀가 있는 네. 이제 뭐 공직자라든가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반드시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신 분들은 이제 좀 음. 시청으로 출근하시면서 뭐 주차난도 많이 겪고 또 예. 많이 힘든 점을 예. 좀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대안이 없이 좀 약간 좀 당장 주차장이 없어졌는데 뭐 시는 이제 저희 그 시청 근처에 중앙공원 네. 있잖아요. 네. 거기 뭐 지하 주차장을 더 확충한다 뭐 이런 네. 방침 밝히긴 했는데 아직 좀 멀었죠. 예. 예. 일단 좀 단도직입적으로 개인의 삶에 한번 영치부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내 집 앞에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을 못 하게끔 차가 가로막혀 있다. 네. 이런 상황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저도 있었습니다. 네, 예. 네.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를 해야죠. 근데 다행히도 근데 저는 전화를 안 받으신 적은 없었는데, 네. 예, 그렇게 이제 예. 뭐 생각 없이 이제 뭐 나몰라라 이렇게 주차하신 분을 예. 그 운 나쁘게 만나진 않았습니다. 아니래. 네. 거기 아파트예요? 올려 있는 아파트? 전화번호가 없어요. 옛날 딴- 예. 그러면 또 어떡할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럼요. 여기 전화번호 안 써놓은데요? 그럼 전 취재 갔다가 저는 제가 제 명함을 올려놓은 바람에 취재 갔는데 제 차를 다 긁었더라고요. 성질나서? 예. 뭐 성질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래서 뺑 둘러서 긁은 거예요? 예, 차키 예. 같은 걸로. 아니 그러면 그게 화가 나서 긁어놓은 거지. 그래서 누가 실수로 그렇게 일단 자 이정아 기자 네. 경인 지역 주차난 한마디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 보세요. 헬, 헬. 헬. 한 글자. 아 해. 네. 헬. 어디를 지옥이다. 가도 헬. 네. 아 지옥이다. 네네. 지금 살고 계신 지역도 그래요? 집은 뭐 아파트 단지니까 사실 뭐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네. 회사 앞에 예. 전 사실 아까 조금 말씀을 예. 나누시는 중에 되게 뜨끔했던 게 예. 저는 제가 잘못 세우고 전화를 안 받았던 적이 있어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가 계속 오는데 안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라서.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받으셨나요? 나중에 한 서너 시간 지나서 받았는데 아저씨가 굉장히 차가 서너 운전했어요? 시간 지나서요? 네. 욕이 들려오셨나요? 당신 여기 사는 사람이야. 예. 그런 경험이 있으면 반복하지는 않게 되죠. 네. 요즘에는 좀 그러면 안 돼요. 네. 전 견인당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 차 새로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친구랑 어디 놀러 가서 예. 예, 근데 좀 같이 대리 부르고 오자 했는데 그새 자 그래서 경인 경인 지역 다니셨죠. 주차난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제 좀 예. 원도심 위주로 이게 문제가 많다. 네. 예. 이 정갈하게 정리된 모습.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파트라든지 듣는데 집중하세요. 아파트라든지 신도시는 어느 정도 예. 예, 아파트라든지 신도시는 예. 어느 정도 좀 그 마련돼 있습니다. 주차 네. 공간이. 그리고 네. 저도 이제 현재 오피스텔에 사는데 거기에도 이제 다 마련은 돼 있어요. 그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뭐 방송국 근처도 그렇고 이제 예. 어디 이제 주택가라든지 좀 네. 이제 원도심 위주로 이게 많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인천은 지금 주차 정책 문제나 주차의 실태를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천도 이제 뭐 시를 비롯해서 지자체들이 뭐 이제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만 봐도 이제 인천시에서 이제 그린 파킹 사업과 이제 부설 주차장 개방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이제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린 파킹 사업 같은 경우는요, 그 이제 뭐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예. 주택 부지 안으로 예. 차를 집어넣을 수 있게 이제 주차 공간을 만들면은 그거에 따른 예. 뭐 지원을 한다던가. 예. 그리고 이제 뭐 부설 주차장 개방 보조금 사업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공간 건물들의 이제 뭐 시간마다 이제 빈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빈 주차장을 개방하면은 예. 보조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시는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 주차장 한 면당 만드는 금액이 원래 1억 정도는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뭐 지난해만 해도 이제 거의 1,500면 가까이 만들어서 뭐 그에 가까운 뭐 예.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누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뭐 마련하긴 했었는데요. 이게 왜 경인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가? 네. 그걸 한번 제가 통계적으로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주차장 확보율이라고 있습니다. 확보율이 우리 이제 7개 대도시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30%로 그러니까 네. 차당 130% 이상 주차장 확보가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울산 뭐 그리고 뭐 대전, 부산,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100.1%로 거의 차 한 대당 주차장 하나씩 확보되어 있는 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7개 시도에서 5위로 예. 인천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반면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차량 등록된 수가 2,280만 대거든요. 네. 2,280만 대 중에서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라는 통계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딱 보면은 1위가 예. 제주도예요. 0.83대인데 아마 예. 렌트카가 많아서 등록 대수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남이 좀 예. 많습니다. 예. 0.55대 그리고 인천이 3위입니다. 0.53대. 즉 그 얘기는 뭐냐? 주차장 확보는 잘 안 돼 있는데 차량 등록 대수는 전국 3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천에서는
주차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 좀 낮습니다. 1인당 차량 등록 대수가 0.43대라서 좀 낮긴 하지만 예. 문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신도시라든지 도심지 주변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 서울이나 인천처럼 주차난이 예.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이처럼 주차난이 경인 예. 지역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예. 논의되었던 게 앞서 우리 쫄보 기자님이 말씀하신 예. 것처럼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예. 말해보니까 그런데요.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차고지 증명제라든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예. 그린 파킹 그리고 예. 또 부설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네. 더 나아가서 돈이 많이 예. 들지만 공용 주차장을 만드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만들어졌지만 뭐 다 방법별로 좀 틀리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해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아직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관련 VCR을 먼저 좀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5월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에서 주차 문제 해결을 주제로 1차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민간 기업과 지자체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공유, 산업단지와 체육관 등 비는 주차 공간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주택가와 주차장을 오가기 위한 전동 킥보드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도 운영됩니다. 부천시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천시가 약대초등학교 등 지역 내 7개 학교들과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실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시는 오는 8월까지 해당 학교들의 주차장에 차량 출차 시스템과 CCTV 설치 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민들은 신청 절차를 거쳐 주말과 저녁 시간에 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주차 로봇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시가 구상 중인 주차 로봇은 물류 이송 로봇과 마찬가지로 납작한 형태. 주차 로봇이 차량 밑으로 들어가 바퀴를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부천시는 주차 로봇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로봇 산업 활성화와 도시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주차 로봇 시제품을 개발한 뒤 실제 주차장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제 공유 주차장이 멀리 있을 때 뭐 1km, 1.5km 예. 떨어져 있을 때 이걸 또 걸어가기도 좀 먼 거리잖아요.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이제 공유 킥보드라는 이 중간 방식을 네. 통해서 이제 이동을 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예. 이를 타고 예. 그 주차장까지 간다든지. 네.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좀 킥보드 같은 경우는 안전성에 네. 좀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은 함께 좀 고민해 가야 네. 하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 건물 시설을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네. 뭐 대중교통의 어떤 간선도로하고 좀 거리가 멀 경우에 이용하는 그런 중간 그쵸. 매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걸 봤는데 네. 이제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이게 딱 비치를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부천에 이제 삼정동 일대에다가 시범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네. 뭐 최종적으로는 스마트 챌린지에 되긴 됐어요. 네. 잘 됐습니다. 네. 거의 성과는 봤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봤더니 전동 킥보드가 엄청 낡은 거예요. 이게 자기 거가 아니니까 막 함부로 예. 이게 보니까 막 낡아가지고 예. 이제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멀리까지 이동해서 이제 공유 주차장까지 예. 이제 공용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방식은 예. 상당히 예. 좋은 방법이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1인승 전기차라고 이렇게 차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차는 되게 깔끔하던데 그런 네.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은 네. 막 함부로 써가지고 이게 그쵸. 낡아지는 어. 문제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예. 고물이 되는 느낌? 네, 네. 이런 예. 느낌 그걸 어떻게 할까라는 좀 그쵸. 숙제로 남을 것 그런- 같아요. 아마 자기 것이 아니라면 이제 그런 문제들과 과정이 좀 있겠네요. 바닥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경우도 예. 있더라고요. 제가 든 생각은 이게 이제 그거를 타고 이제 또 자기가 약속 장소로 가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또 거기서도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어디다 놔야 되는지 그 문제가 아, 또 생기는 거기 거고. 있겠죠. 예. 여기서 딱 출발하면은 공유주차장에 예. 킥보드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 타고 다시 오는 거 아닌가요? 참 여기서는 제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이게 그 관련 업체들이 회수하는 그 역할도 있어요. 아. 예, 거기에 업체들이 거점에 했어요? 거기에 이제 이용자들이 그걸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거를 그 감안해서 회수하는 기능이 같이 있어요. 이런 뭐 상암 DMC 같은 데서 보면 이동하고 나면 그냥 횡단보도 옆에다가 두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회수해서 갖다 놓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아직은 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부천표 마을 주차장을 네. 공급한다는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전국에서 부천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 보면 이제 부천이 조금 다른 시도보다는 굉장히 좀 앞서 나가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데 이 소규모 재건축 공동주택 지하에 예. 이제 뭐 100대 예. 내외 규모의 이제 그 마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네. 인근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예.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도 도입이 된다고 아, 하더라고요. 이것도 또 다른 얘기네요. 예. 아, 공동 아파트 마을이 아닌 예, 예, 일반 예. 주택가인데 그 서로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또 그쵸. 얘기를 한 예, 거네요. 예. 근데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이 들 것 같은데 면적이 좀 필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네. 부설 주차장을 활용하는 문제를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예. 아까 학교 얘기했는데요. 이 부설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일정 부분 인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건축물을 지을 때 만들게 되는 바로 네. 딸리는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 예. 건축물, 공공주택, 예. 네. 아파트, 예. 교회, 학교, 병원, 심지어는 뭐 예. 골프연습장까지 이런 걸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네. 다 부설 주차장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차장 확보율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인천이 지금 100.1%인데 거기에 90%가 바로 네. 이 부설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생짜로 새로 주차장을 1억씩 주고 만드는 것보다는 90%나 되는 기존에 있는 부설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에 공유주차 개념을 넣어가지고 아까 스마트 모빌리티 부천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기존에 비어있는 주차장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양천구에서 비어있을 때 잠깐 쓸 수 있게끔 아파트든 교회든 네. 비어있는 시간에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방법들이 인천시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인천시가 그 사업에 부설 주차장 사업에 작년에 아까 그린파크보다 3배, 네. 3억을 네. 썼습니다. 네. 그럼 단순빵으로 계산해도 네. 68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은 뭐 네. 180, 200면이 네.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부설 주차장으로 3억 투입했을 때 아까 우리 쫄보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500면이라는 예. 큰 면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네.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예. 부설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제 예. 만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좀 민간의 예를 단적으로 들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같이 고민이 되고 있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 같은 경우에 부설 주차장 개방을 해줄 때 어떻게 해주냐면은 지자체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이제 주차를 이렇게 정비를 해줍니다. 깔끔하게 주차를 만들어주고 지원을 시설 보조를 해주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뭐 인센티브 뭐 돈을 벌겠다, 네. 뭐 아니면 학교 같은 경우 잡비로 일정 부분 예. 뭐 받겠다 이런 예.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 효율적으로 공유하자는 네. 차원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지. 뭐 긍정적 인센티브는 그러니까 좀 예. 쉽진 않지만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요. 그냥 단적인 예로 저도 아파트 살거든요. 우리 집의 주차장이 낮에 비어 있을 때 주차장을 외부를 허용을 하는데 대신 뭐 요금을 받는다던가 이런 주민들에게 그렇죠. 직접적인 네. 이익이 좀 있어야 네.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형태라면 어떤 내가 집주인이에요. 아니면 내가 아파트 주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아무 그 예. 낮 시간에 없는 시간대는 예. 그냥 뭐 공석으로 비워두느니 네, 그렇게 해서 좀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네, 활용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좋은데 네. 내가 갔을 땐 없어야 돼요. 아, 내가 네, 갔을 때 없어야 네, 된다. 근데 새로운 방법도 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근간에 그 로봇 주차 예. 얘기도 들었어요. 네네. 로봇가 좀, 주차를 한다.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네. 아니, 그러니까 본 적 있으세요? 들어는 본 적 있으세요? 아니, 들어는 봤는데 본 네. 적 있으세요? 네. 아, 제가 영화에서 한번 007 영화인가? 뭐 거기서는 좀 굉장히 심한 그 로봇 예. 주차를 본 적이 있는데 예,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일단 부천에서 하고 있는 게 뭔지 좀 아니 들려주시죠. 007에서 로봇 주차가 나와요? 예, 진짜요?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요. 지금 옛날 공공칠. 아, 진짜요? 헐리우드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도 이제 그게 연상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겁니까 도대체? 근데 이제 주차 차량을 QR 코드로 인식을 예. 좀 해서 방향 위치를 파악을 네. 해서 이게 팔레트라고 하는 이제 받침대가 이제 와서 네. 자동차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예. 그런 게 지금 부천에서는 이번 달 아. 혹은
다음 달까지 시제품이 나올 예정이에요. 벌써요? 예. 예. 벌써 저희도 나온대요? 저희도 취재를 가기로 돼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 팔레트조차도 없애는 게 예. 이제 목표라고 해요. 자, 팔레트라고 하면 차를 뭐 들어 올리는 뭐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 받침대죠. 예. 자, 그게 들어가서 네. 들어서 들어서 이렇게 그럼 올라가겠죠. 사람이 핸들을 돌려서 주차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씩 좁은 공간 해서 안에 이렇게 이렇게 밀어 넣는 그죠. 뭐 이런 예, 형태인가 예, 예. 보죠. 그래서 이렇게 씩 이렇게 뭐 아니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발레 파킹할 때 네. 기사가 들어가서 알아서 다 대주잖아요. 네. 그걸 로봇가 들어가서 그 네모난 직육체가 들어가가지고 알아서 들어 올려서 지들이 AI로 인공지능으로 네. 돌아서 네. 딱 놓는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건 이게 이제 3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쵸. 발레 파킹을 하면은 반드시 뭐 이게 빠져나갈 길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쵸. 이런 게 네. 있는 건데 예.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딱히 길을 확보하지 네. 않더라고요. 네. 이게 예. 주차장 부지 내에서 주차 로봇만 다닐 공간이 있으면 되는데 예. 그 나머지 또 공간은 다 주차 공간으로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공간 활용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예. 그렇죠. 정책이라고 해요. 뭐 쉽게 예, 말하면 뭔가 기계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낀다는 얘기잖아요. 채곡 그죠. 이게 기계가 알아서 착착착착착 하는 거. 사실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기계가 아니 하신다는 긁으면 게. 뭐죠? 네. 물어줄 예. 텐데요. 뭘 차 긁으면 뭐 다 예. 보상해 줄 일단 텐데요. 지금 그 구식의 기계 주차들을 경험한 입장에서 네. 그게 어떤 구조인지 대충 이해는 되는데 네. 실감은 안 나네요. 예, 근데 이게 사고 날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좀 그런 게 있죠. 처음에는. 근데 제가 네, 그래서 네. 한번 좀 알아봤어요. 네. 알아봤는데 예.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로봇 주차, 특히 중국도 지금 예. 주차량이 되게 심하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로봇 주차가 엄청 예. 활성화되고 있는 예. 거라고 하더라고요. 천진에 1000대를 댈 수 있는 로봇 주차장이 작년부터 만들어져 지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6개 업체의 로봇 주차 업체가 지금 활성화돼 있고 네. 하지만 뭐 아직 실제 시범 운영하고 운영하는 단계 한 6개 업체 정도가 돼 있다고 네. 하는데 네.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부천시가 전국 그렇죠. 최초로 추진하고 예, 있는 예, 거거든요. 예. 선도적으로.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걸음마 단계 수준인데 부천시가 가장 빨리 여기에 예. 발 담궈서 예. 지금 추진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 줄 만하다. 네. 네. 예. 근데 네. 좀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네. 제가 최근에 찾아보기로는 이게 관련 뭐 법령이나 규제가 없어서 지금 조금 맞아요. 가로막혔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빠르면은 4월 안에는 이제 시범하려고 한다고 네. 하는데 예. 좀 그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마련하고 부천이 있다고 이제 합니다. 전국 최초다 보니까 예, 예. 네. 뭐 관련 시험하든지 검사 기준 네. 같은 게 아예 네, 없으니까 없으니까. 할래 할 수가 없는 예. 사실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부설 주차장이 네.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기존에 만드는 것보다. 근데 이 로봇 주차의 특징이 기존에 있는 주차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만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착안을 잘했네요. 잘한 거죠. 예. 그러니까는 새로 막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더 주차 면수를 늘리는 그야말로 기존에 있는 거를 증설하는 그러니까 예. 이게 만든 거죠. 예. 요즘에 4차 산업 시대에도 맞고 예. 뭐 스마트 만일에 상용화만 되면 새로 짓는 그런 신규 아파트 단지에서도 그러니까 한번 이용을 할 수 있을 법한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예. 아파트까지 이야기를 들어가기 너무 많이 갔나? 근데 저는 아니 아파트다가 지금 자기가 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근본적으로 주차 뭐 면수라든가 이제 주차 공간을 늘리려는 확보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만큼 차를 많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네,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뭐 신도시로 특화되어 있는 이런 좀 네. 교통들을 좀 원도심들도 잘 살리고 좀 내부 교통망을 근본적으로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 뭐 대중교통 이용을 예. 늘려야 된다. 아니면 차 대중- 자체를 줄이든가.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이제 그 인천시 발표에 따르면은 통근 통학시 교통수단으로 인천 시민이 40% 이상의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차를 줄여야 되는 게 맞고, 네.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민의 발이 편해질 수 있는 네. 좀 원도심 위주의 좀 대중교통 정책이 급선무가 아닌가. 좀 더 거시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이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네. 정말 전폭적으로 네. 동의를 해요. 예. 이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예. 그런 예가 이제 차고지 증명제라고 네. 제도가 있거든요. 지금 그게 제대로 도입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차를 둘 차고지가 증명돼야만 내 이 차를
등록할 때는 어디에다 차를 댈 겁니다라고 해야만 차량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렇죠. 이 제도가 지금 제주도에서 과거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네. 작년이죠. 2019년도 7월 달에 드디어 제주도 전 지역에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효과가 발생했느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매년 한 그동안 7년 평균을 보면은 네. 매년 6% 이상씩 차량이 증가를 해요. 아마 관광 수요 때문에 그런 건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에 차고지 증명제가 전역에 되니까 얼마큼 늘어나느냐? 1% 증가했습니다. 아, 차량 증가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차를 줄이든가 주차장을 늘리든가 네. 그게 안 되면 시민 의식으로 같이 네. 공유 경제를 극복해 나가든가 예. 이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예. 해나가야 된다. 특히 차량 등록 차 자체를 줄이는 거에 병행이 돼야 그래야 네. 자전거 정책도 제대로 갈 수가 예.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또 저도 생각하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차고지 증명제 말씀하셨는데 그 인천시에서 자가 주차장을 이제 주차장소로 활용하는 경우가 83%라고 예. 대답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도로변 골목길이 무려 11.9%인데 네. 이분들이 이제 다 저희가 여기서 논의했던 불법 네. 주차. 예, 이 비율이 그 정도인 거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나서 좀 정리할 시간인데요. 이름하여 저희가 마지막에 준비한 코너죠. 자, 이름하여 오자 정미. 예. 자, 지금 설명해 주셨어? 맞아, 저 되게 아니 놀랐던 원래 게. 저 각본에도 없는 걸 저한테 시켜가지고 아니 저한테 이런 거 시키고 그러세요 팬들한테? 아니, MC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오늘 왠지 느낌이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예. 고정하시더니 예. 네. 이런 데서 터지시는구나. 네. 아니 근데 예. 이게요 오자 예. 정리가 다 예. 준비를 해오세요. 그렇죠. 바로바로 하면서 즉흥적으로 이게 하는 딱 거죠. 진짜요? 네. 와야죠. 예.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하는 그럼요. 거죠. 예,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미리 준비하는지 안 양파시, 해주고. 양파시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저한테 공격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우리 이중선 기자. 예. 자, 오늘 주차난에 대해서 이야기한 예. 지금의 오자 정리로 나름 정리한다면 오늘의 토크는 저는 둘이 걸어요. 둘이 걸어요? 예. 예. 저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건가요? 아, 설명을 좀 설명을 네.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 주차난 이게 교통체증의 근본적인 해법은 네. 이제 그 대중교통이 예. 엄청 이제 더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제 좀 이제 차를 끌고 다니지 않더라도 걸어 다니면서 시민들이 예. 발 편히 이렇게 예. 다닐 수 있는 교통이 빨리 확충됐으면 해서 또 예. 이제 근데 그러면 예. 혼자 걸어도 되잖아요. 나 혼자 걸어 다니지. 함께 걸어도 좋겠다. 둘이 걸어야 돼요? 봄도 오잖아요. 아, 벚꽃 엔딩 미혼이시다. 자기 그 감정 예. 이까지 해가지고 예. 오자 정리를 하시는군요. 그러네요. 살랑살랑. 네. 자, 네. 둘이 걸어요. 네. 좋습니다. 둘이 걸어요. 자, 그러니까 뭐 발을 좀 네. 많이 쓰자. 네. 이런 뜻이었고. 제가 걷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네. 최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룩셈부르크에서는 세계 최초로 네. 대중교통을 전부 무료화시켰습니다. 최근에 한 2주 전에 나온 예. 뉴스인데 예. 이런 것처럼 좀 예. 이런 잘못하면 포퓰리즘이라고 또 비판받는 네, 정책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겠죠. 교통 이런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뭐 대중교통의 정책들. 아주 그 네. 찬양론자.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네. 대중교통 이야기할 때 한번 꼭 다시 나오셔가지고 예. 한번 그날 끝까지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더 전문가가 계신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아 기자 오자 네. 정리하자면 지금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기대됩니다. 네. 두구두구두구. 예.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좀 느낀 게 제가 좀 주차 공부를 저도 많이 해야겠구나.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나부터 잘해. 아, 네. 잘해요. 나부터 잘해. 이게 자기 이입을 끝까지 하네요. 네. 그러면 반말. 예. 주차만 잘하면 되는 겁니까? 나부터 뭐 저 잘해. 이게 이제 주차 뭐든지. 이야기니까 예, 음, 나부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나부터 예. 잘하자. 예. 자, 둘이고요, 덜어요, 나부터 잘해. 일단 주차와 관련된 오자 듣고 있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두 생각하시겠어요? 분이 뭐 다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담아서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반대로 네. 상대적인 네. 얘기를 하자면 이게 어차피 주차 문제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차량을 네. 줄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쟁을 좀 줄여볼까 하는 생각에서 주차 매너 좀. 아, 예. 역시 두 번 앞에 해보셔가지고 네. 제가 1승 1패입니다. 부드러운 한 번에 떨어졌는데 두 번째는 제가 또 어. 예, 챔피언을 이거 이제 그 화살표에 대해서 강한 지금 그 네. 발구가 있으신 이거는 거잖아요. 주는 것도 없는데 뭐 상품도 없는데 괜히 그냥 한번 이 주차 매너 좀. 매너 좀 하고 싶어요. 좀. 좀. 오. 예.
주차 매너 좀 둘이 걸어요. 나부터 잘해. 네. 예. 자, 오늘의 오자 정리. 하나, 둘, 셋. 아, 이건 뭐죠? 이건 뭐 자기 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자기 내도 되는 건가요? 자, 이거 모르셨어요? 네, 몰랐습니다. 주차 매너 네. 좀 3표를 얻어서 자, 오늘의 오자로 이제 선정을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또 꼭 전해드릴 뉴스가 있는데요. 경인 기사 예보를 통해서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인 기사예보의 기사캐스터 김진재입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 경인 지역에서 일어난 작고 큰 이슈와 기사를 간추린 뉴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부천 소식입니다. 부천 소식은 대체로 맑음입니다. 부천에서는 지난 16일 경기도의 핵심 도전 과제 중 하나였던 사회적 경제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센터는 광역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정책개발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시군 협력체계 구축, 인재 양성, 창업 및 성장 지원, 사회적 경제 판로 등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데요. 부천시에 위치한 이 센터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2년간 운영을 맡고 독립 공공기관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 소식은 아주 맑음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는 활동이 활발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지난 5일부터 여성사회교육장, 미추홀구 가족센터, 달빛 공방, 다영사 등에서 면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마스크는 정전기 필터를 교체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면 마스크로 구는 마스크 구입 정보를 접하기 어렵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면 마스크 6,000매가 완성되면 재간호인, 장애인, 국민 기초수급 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김포 소식입니다. 김포 소식도 아주 맑음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지역 화훼 농가들도 직격탄을 입었습니다. 졸업식이나 입학식, 크고 작은 행사들까지 취소되면서 팔지 못한 꽃들을 그대로 폐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이에 김포시에서는 화훼 소비 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시청 광장에서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꽃 팔아주기 행사를 추진했으며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청 사무실마다 꽃 화분과 공기정화 식물을 구입해 비치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침체된 화훼 소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꽃 생활화 캠페인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개개인이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 같은 어려움도 금방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사캐스터 김진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 주차란과 관련해서 뭐 사실 해묵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하지만 우리가 생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로 잡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처음 또 나오셨던 우리 인투데이의 인천투데이의 얼굴 쫄보 이중선 기자 어떠셨어요? 오늘 많이 긴장도 했는데 네. 또 이렇게 MC님께서 네. 잘 풀어주셔가지고 저도 네.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했던 예.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를 갈고 다음에 예. 나오셔서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정아 기자는 어땠어요? 저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익숙지가 않아서 네. 사실 리포트나 예, 뭐 이제 기자석이나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네.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끝까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예. 다리 꼬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이대용 소장님. 그래서 어떠셨어요? 지난 앞서 두 번에 비해서 네. 오늘 주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소프트했다 생각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지난번엔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얘기했었던 거에 비하면 오늘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이 없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주차 이런 대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방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편하게 얘기한 시간이 네. 있는 것 같아서 좋았다.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세 분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또 들어봤는데요. 아까도 계속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 생활 가까이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아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 평소에 항상 끌어안고 있어요. 풀어야 될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해법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고 주민들도 많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차란 심각한 상황과 또 지역사회에서 풀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문제, 쓸모있는 주제, 쓸모있는 방송으로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하더라고요. 어제까지 생각만 어제인데 아, 이거 한국 나로 네. 아.